재개발 재건축,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재개발 재건축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공사비 인상이었죠.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이게 건설산업연구원의 공사비 지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00년 1월부터 해가지고 공사비가 이게 꾸준히 오르다가 2008년에 한번 튀었죠. 금융위기 났을 때. 그 이후로는 완만한 성장세, 그러니까 이제 그 가던 길을 갔다는 거지, 이거 보면은.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공사비가 이렇게 튑니다. 위로 한번 튀고 2022년 7월까지 공사비가 급등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2020년대에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가 480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 평당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6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 4년 만에 43%가 오른 거예요. 공사비가. 그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2022년 되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분양 시장도 얼어붙고 분양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공사비를 올려달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치권이 걸리고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반전이 생겼다는 거죠. 분양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720만 원이다. 1년 만에 38% 급등했다. 공사비가 얼마 올랐다고 4년 동안? 43% 올랐다. 이게 2024년 12월 16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 분양가가 4,720만 원이 되는데 1년 만에 38% 급등했어. 그동안 눌려있던 분양가가 38% 급등했다. 그런데 공사비가 43% 급등했다. 4년 동안. 그러면 공사비 상승은 살짝 멈추는 것 같은데 분양가가 확 올라오니까 이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요즘에 사방에서 싸우고 소송 걸리고 그러던데 진행도 잘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지금이 공사비가 상승한 것을 상쇄할 만큼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집값이 미칠 수밖에. 이게 매일경제가 좀 세게 던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년 새 2,200에서 4,400으로 50% 올랐다. 2배 껑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월달 기사예요. 8월달.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년 동안 50% 올랐는데 그중에 38%가 최근에 오른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공사비는 엄청 올랐고 분양가는 천천히 올라왔는데 최근에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서로 상쇄가 되는 지경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재개발을 입주권을 사시면 분담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게 핵심이고 잘 모르시더라도 이것만 잘 알면 분담금 폭탄도 피하고 흙속의 진주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업을 한다 그래도 비용이 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비가 오른 거는 여러분이 커피숍을 하신다 그러면 커피값이 많이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커피값이 1,0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에서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커피 재료값은 올랐는데 아메리카노 가격을 못 올리면 이제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아요. 공사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가에 반영을 못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익은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익은 어떤 게 있냐면 분양 수입이에요. 분양 수입. 그냥 분양 수입이에요. 일반 분양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있고, 조합원들한테도 분양하는데 조합원 분양 수입도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게 조합에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래서 이익은 분양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비용은 뭐냐? 비용은 공사비하고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비는 뭐냐면 이자도 내야 되고 임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하고 기타 사업비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그동안에. 그런데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생겼다, 이런 거죠.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버리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공사비 오른 것을 상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세를 못 시키고 들어가야 될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때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게 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조합원들 눈치를 보는 조합은 시공사한테다가 야, 좀 깎아라, 안 된다, 이거 통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공사를 압박하다가 시공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 길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이제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사비 상승을 일반 분양 수입이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공사비가 1,000억이 늘었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1,000억이 안 늘어나면 일반 분양에서 돈을 못 땡기니까 조합원 분양에서 1,000억을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공사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되고,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 막 몇 억씩 나오겠죠. 그럼 조합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구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역마다 공사비가 올라간 거를 일반 분양 가격을 올려서 상쇄시킬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사비 오른 걸 반영을 못하면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할 거고,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소송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바꾼다느니, 그러고 이제 집행부를 바꿨는데 막상 바꾸고 나니까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어차피 조합이 바뀐다고 공사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용은 증가하고 공사비는 올라왔는데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는 거. 비용 증가가 이익 증가보다 많을 때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1,000억이 들었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500억밖에 안 늘어나면 500억의 분담금이 증가하는 거고, 이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500명이면 평균적으로 1억씩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1억씩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비용이, 공사비가 500억이 늘어나는데 이익이 1,000억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500억이 이익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500억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겠죠.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씩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역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반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 면적 곱하기 분양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면적이 늘어나면 좋은데 일반 분양 면적은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남는 거가 이미 정해진 거, 그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니까 일반 분양 면적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양가는 유동적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A구역을 한번 봅시다. A구역. 구역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A구역은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조합원들이 이게 총 10채의 집이 있는데 A구역은 조합원들이 7채를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3채를 하기로 했어요. B구역은 8채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2채만 일반 분양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의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재건축하면은 가구 수가 30%가 늘어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30% 정도 일반 분양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A구역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A구역하고 B구역이 붙어 있는데 기존에 A구역하고 B구역이 공사비가 400이었는데 이번에 800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됐다. 아, 그러면 이거 다 상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구역의 공사비는 기존에 6,400만 원,
한 평 공사비가 있잖아요. 400만 원에 계약했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34평 아파트를 봤는데 공사비가 400이니까 34평 곱하기 400만 원 해가지고 그게 공사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건설사가 지어주는 거는 여러분의 공급 면적 빼고도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경비실도 지어야 되고 막 조경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34평이 아니라 34평이면 보통 55평 정도를 계약합니다. 실제로는 이 4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아까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사업비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기존의 총 공사비는 6,400에서 변경이 1억 2,8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경 금액 6,4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6,400만 원이. 2배가 됐으니까 6,400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1분 수입은 2천만 원 곱하기 하나, 둘, 셋. 그래서 6천만 원이었는데 1분 가격이 4천만 원 올랐으니까 4천만 원 곱하기 하나, 둘, 셋 해갖고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늘어난 거는 6,400. 그리고 1분 수입은 6천이 늘어나고 공사비를 400만 원 정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양반이죠.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런데 똑같은 구역에 기존의 공사비하고 기존의 일반 분양가, 변경된 공사비하고 변경된 일반 분양가가 똑같은 B구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B구역은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1분이 늘어나는 게 적어요. 보시면 여기는 2천만 원 곱하기 3이었는데 여기는 2천만 원 곱하기 2가 되죠. 2. 두 채니까. 그래서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변경돼서 4천만 원이 되어도 똑같이 두 채니까 8천만 원이 일반 분양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똑같이 늘어나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A구역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2,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똑같은 공사비로 계약했고 똑같이 분양가가 올라가도 어떤 구역은 거의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어떤 구역은 분담금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구역들은 오히려 일반 분양이 많아가지고요. 분담금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이 생기는데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모든 구역이 분양가 올라간다고 똑같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고 뭐 수업 듣고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주변 시세 대비해갖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분담금이 얼마니까 대략 이 정도 남겠네요. 이 정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꽤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은 유망 종목은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흙 속의 진주를 잘 찾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비슷한 구역이라고 하지만 어떤 데는 분담금이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시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 특히 잘 세밀하게 찾아놓으면 흙 속에 진주를 찾을 수 있겠다. 특히 서울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